자, 암호화폐 유튜버로서 가장 황당한 때는 그 전날에 나왔었던 분석 및 추세와 비트코인이 정반대로 가는 다음날 영상을 만들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약세에 대한 의견들과 실제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주말을 맞아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8,75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주말 제한적인 한시적인 펌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신나는 비트코인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오늘은 나온 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씩만 둘러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마이이더 월렛,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지갑으로 유명한 마이이더 월렛에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미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보물찾기라는 것인데, 자,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에서 비트코인 캐시 보물찾기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물찾기가 진행되느냐? 도시 이곳저곳에 비트코인 캐시 종이 지갑이 숨겨져 있는데요. 찾은 사람들은 이를 스캔함으로써 비트코인 캐시를 자신의 지갑으로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벤트를 준비한 사람의 지갑에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캐시 438개가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뿌릴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순전히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암호화폐 채택을 동시에 촉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뜨뜻해지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힘을 내는 알트코인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더욱더 강한 기세를 보이면서 달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은 오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7065개나 증가했다는 소식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주구장창 매입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토리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구성했을 뿐 투자회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ETF나 ETP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영업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분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분석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된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깨고 다시 한번 추세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8,7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18,600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쭉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분석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온 곳 몇 개를 찾아보자면은 여기 있는 뮤러라는 분석가, 본인은 최근 하락점에서부터 롱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18,800불대까지 올라왔다가 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18,300에서 500불대까지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크게 한번 뚫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이 18,600달러에서 18,800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18,800달러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18,700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유지하면서 여기서 안착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조셉 영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을 이동하지 않을 때 일종의 축적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 단기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언급이 됐었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자본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마지막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던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 카운터파리 리스크라고 하죠. 그것이 없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금, 은,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는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자 최근에는 아마존에 비트코인 관련된 서적을 또 출판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이슨 윌리엄스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시총은 금에 맞먹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때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인데 이는 지금 가격의 27.2배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이거 좀 너무 무리한 오바가 아닌가 싶죠. 저 역시도 일단 2만 달러라도 뚫어봅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관련된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누군가가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 시작가가 $50였습니다. 개당 $50가 아니라 10,000개에 $50였어요. 그런데 게시글이 올라가고 나서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거의 한 30분쯤이 다 돼갔을 때쯤 한 사람이 글을 남기며 이야기하기를 $20에 살게요. 비트코인 10,000개를 $20에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네요. 10,000개를 $50에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20에 싸게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개당 18,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예전에 그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한 1년 전쯤에 방영이 됐었는데 일단 일상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사건, 비트코인을 피자로 바꿔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떠올리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2020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정말로 비트코인의 성장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극단적 탐욕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휴일 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